안녕하십니까. 일본경제연구소의 김철홍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은 일본을 추월하였는가 라는 칼럼의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GNI 국민총소득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보겠는데요. 요 앞 시간에는 GDP 국내 총생산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국력을 분석을 해봤었죠. 근데 생산된 것은 뭐 어떤 형태라든지 분배가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소득으로 분배가 되는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소득을 항목으로 한 GNI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소득을 측면을 가지고 또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GNI 항목 전체를 다루겠습니다. 요 전번 시간에 GDP에서도 보시다시피 GDP라든지 GNI 항목 속에 여러 또 세부적인 항목이 있는 거 뭐 아시죠? GNI도 지금 총액으로서의 GNI, 소위 명목 GNI도 있고 GNI PPP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1인당 GNI, 1인당 GNI PPP 뭐 여러 항목들이 다 있죠. 뭐 너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헷갈리기도 한데 어쨌든 그 부분을 같이 한번 GNI는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NI의 통계 자료에 들어가기 전에 뭐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GNI 그 자체 개념에 대해서 조금 스타디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화면은 OECD 데이터베이스의 홈페이지에 GNI에 대해서 설명해 있는 부분인데요. 비교적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음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에 번역한 게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에는 국민 총소득은 국내 총생산 GDP죠. 와도 같이 해석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해석될 수 있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단지 해외로부터 해외 근로자의 급여 및 자산 소득으로부터 얻은 순수 수령액을 더하고 생산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순수 세금을 더한 금액이다. 세금도 어떤 면에서는 소득입니다. 국가의 정부의 소득이죠. 그래서 세금 중에서 국가에서 지급한 보조금은 제외한다. 그런 측면입니다. 이건 뭐 GDP에서도 이렇습니다. GDP 항목 속에 세금이 특히 부가가치세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해외로부터 얻는 근로자의 급여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영토 안에 살지만 해외에서 근무하며 돈을 버는 근로자, 뭐 국경 지역에 많이 발생한다. 그렇죠? 뭐 살기는 국내에 살지만은 실제 돈을 버는 것은 국경을 벗어나서 버는, 잠깐 벗어나서 버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는 삼면이 다 바다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적습니다만은 국경이 접해 있는 나라들에는 많이 있죠. 자, 그 다음에 해외에서 단기간 거주하며 일하는 사람, 계절 근로자들이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이거는 뭐 해외에 파견을 나갔다든지 지사에 나갔다든지 혹은 해외 기업에 고용이 돼서 일시 동안 해외에서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의 급여 혹은 자산 소득으로부터 얻는 순수 수령액은 GNI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외로부터의 얻는 자산 소득은 현지 자본이 전부 또는 일부 소유한 외국 기업으로부터의 이자 배당 및 이익잉여금 전부를 포함한다.
뭐 당연히 외국 기업에서 얻는 소득 플러스 한국 기업이라도 이미 현지에서 해외 법인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에서 얻는 소득은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만은 그림으로 잘 표현한 그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림인데 이게 아마 어느 언론사의 입사시험에 이용됐던 그림이라고 그래요. GNI, GDP 개념을 잘 설명한 것 같아서 인용을 좀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요 A가 GNI에 해당이 되겠죠.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국민이 번 돈과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번 돈을 합친 금액이 GNI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요 B는 GDP에 가깝겠죠. GDP. 국내에서 생산이 되고 소득이 일어났지만은 외국 국적 혹은 외국 기업에서 이 번 돈은 GNI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단지 GDP에는 포함이 되겠죠. 이게 GNI는 Gross National Income, National Income이고요. 국적이 기준이 되겠죠. GDP는 Gross Domestic Product니까 국내 지역 국가의 경계, 국경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B는 GDP에 해당이 되었고 A는 GNI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걸 그림으로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자,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GNI 데이터는 IMF는 발표를 하고 있지 않아요. GDP에서는 IMF가 가장 상세하게 발표를 했었는데 GNI는 IMF는 발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월드뱅크가 가장 적극적으로 GNI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OECD도 일부분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제 칼럼에서는 UN의 데이터도 GNI 데이터가 있기에 조금 비교 인용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자, 보시면은 우선 2020년 명목 GNI에서는요, 한국은 1조 6,504억 달러로 세계 9위에 해당되겠습니다. 일본은 5조 1,463억 달러로 3위에 해당되겠고요. 미국은 21조 2,866억 달러로 세계 1위가 되겠습니다. 중국은 14조 6,183억 달러로 세계 2위가 되겠습니다. 자, GDP에서 봤던 거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죠? 예, 나중에 같이 한번 또 비교도 해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한국을 1로 했을 때 일본은 3.11배 많고요. 미국은 12.89배 많습니다. 중국은 8.85배 GNI에 있어서, GNI 총액이죠. 총액에 있어서 한국보다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GNI의 월드뱅크의 오리지널 데이터인데요. 중국은 14조 6천, 일본은 5조 1천, 한국은 1조 6천, 미국은 21조 2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년 카운팅 되는 거죠.
여기 요 다음에 그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면은 2010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0년 보시면은 중국이 6조, 일본이 5조 9천이죠. 미국은 15조고 한국은 1조 1000. 이렇게 2010년만 해도 중국하고 일본하고 큰 차이가 없었어요. 자, 그랬는데 요 그래프로 보시면 더 쉽게 알 수가 있는데, 2010년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거의 같죠. 중국이 한 1000억 정도 앞서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중국은 계속 상향을 했고, 오히려 일본은 조금 내리막을 내려왔어요. 한국은 비슷하고, 이게 맨 밑에 게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계속 상향을 조금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아까 2020년에 그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뭐 지금 중국은 14조가 됐으니까 일본은 5조죠. 한 3배 정도 많아진 셈이 되죠. 현실이 그렇게 변해왔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경제 성장이 팽창적으로 성장을 한 거죠. 자, 순위도 한번 볼까요? 순위가 왼쪽에 있는 게 GNI고 오른쪽에 있는 게 GDP입니다. GDP는 참고로 보시고요. 그러니까 총액이죠. 지금 GNI 총액이 되겠습니다. 미국이 21조 1위고 중국이 14조로 2위가 되었고요. 일본이 5조 1000으로 세계에서 3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3위입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독일, 4위가 독일, 5위가 영국, 6위가 프랑스, 7위가 인도, 8위가 이태리, 9위가 한국이 되겠습니다. GNI 총액에 있어서 한국이 9위입니다. 10위가 캐나다, 11위가 러시아, 12위가 브라질, 13위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14위가 스페인, 15위가 멕시코, 16위가 인도네시아, 17위가 네덜란드, 18위 스위스, 19위 사우디아라비아, 20위가 터키.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뭐 GDP 순위하고도 큰 차이는 없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유엔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유엔의 GNI 총액, GNI at current price, 현 시점의 환율로 계산한 US 달러로 계산한 GNI 수치다 하는 것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중국이 14억 6천, 일본이 5조 1000, 한국은 1조 6천억 달러, 미국은 21조 2천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이 월드뱅크 수치하고 큰 차이가 없죠. 이 다음은 GNI PPP, GNI 총액의 PPP가 되겠습니다. PPP라는 것은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물가하고 환율을 감안을 해서 실질적인 각 국가의 물가 수준을 반영한 그런 수치가 되겠죠. Purchasing Power Parity라고 해서 구매력 평가 환율이 되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이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 수치를 보겠습니다. 한국은 2조 3623억 달러 2020년요. 그래서 12위가 되었고, 일본은
5조 4,276억 달러로 4위. 미국은 21조 2,866억 달러로 2위가 되겠습니다. 중국은 24조 1,109억 달러로 1위가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달라진 게 1위하고 2위 순이죠. PPP에서는 중국이 1위가 되고 미국이 2위가 됐습니다. 예? 이게 아마 PPP 자료 처음 보시는 분, 혹시 이 칼럼에 처음 들어오신 분은 그런 경우에서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 PPP로 계산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중국이 지금 세계 1위의 GNI 혹은 GDP, PPP로 계산한 GNI, GDP의 1위 국가입니다. 오리지널 디테일 볼까요? 보시다시피 중국이 24조 1,000, 일본이 5조 4천, 한국은 2조 3천, 미국은 21조 2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0년요. 자, 그래프로 또 볼까요? 그래프를 보면은 요 2017년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같아졌죠. 그래가지고 2018년부터는 중국이 미국을 앞섰습니다. 추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4조, 21조의 차이가 났습니다. 요 초록색이 일본인데, 일본하고 밑에 보라색 한국은 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근 10년 동안 쭉 오고 있죠. 역시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중국이죠. 그만큼 양적으로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죠. 자, 순위도 한번 볼까요? 1위가 24조 1천으로 중국이고요. 2위는 21조 2천으로 미국. 그 다음에 3위가 8조 8천으로 인도가 3위로 올라왔습니다. 대신 일본은 5조 4천으로 4위가 되겠고요. 5위는 독일, 6위가 러시아가 6위가 됐습니다. 그만큼 올라온 거죠. 7위가 프랑스, 8위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도 8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9위가 브라질, 10위가 영국, 유나이티드 킹덤, 11위가 이탈리, 12위가 한국입니다. 13위가 멕시코, 15위가 터키, 16위 스페인, 16위 캐나다, 17위 사우디아라비아, 18위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19위가 폴란드, 20위가 이집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아까 인디아였죠. GNI, 조금 전에 봤던 GNI 커런트, 현 시점 환율로 계산했을 때 인도가 7위였는데 지금 PPP로 계산했을 때 3위로 올라왔습니다. X도 지금 보십시오. 2조 6천이었는데 지금 8조 8천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게 이제 PPP라는 각 나라의 물가, 그 다음에 환율이라는 것도 여러 요인들이 아주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낮게 평가되는 나라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는 나라도 있고. 근데 인도의 경우에는 그 물가라든지 환율이 극심하게 실질적인 경제 구매력 수준하고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또 많이 차이 났던 게 러시아였죠. 러시아도 같은 내용이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11이 현재 통화로 환율로 계산했을 때는 11이었던 것이 BPP로 했을 때는 6위가 됐고요. X도 얼마입니까? 1조 4천이었던 것이 4조 2천으로 뭐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죠. 인도네시아도 16위였던 것이 8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거꾸로 어떻습니까? 영국 같은 나라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죠. 그 다음에 이태리도 조금 내려왔고요. 캐나다도 많이 내려왔죠. 어쨌든 그 물가가 조금 비싸고 환율이 높게 평가되어 있는 나라들은 순위가 PPP를 했을 때는 떨어지고요. 거꾸로 물가가 낮고 환율이 낮게 평가되어 있는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순위가 많이 올라갑니다. 이쯤에서 PPP에 대해서 조금 부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이 BPP로 계산한 GNI의 계산 산식인데요. 지금 맨 위에 보시는 게 2020년도 한국의 화폐 원화로 표시한 GNI 총액이 되겠습니다. 1948조 207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걸 2020년에 평균 환율 오피스 익스체인지 레이트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피어리드 에버리지 평균 환율이죠. 이게 1180원인데 1180으로 나눈 금액이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2조 6,504억 달러가 되겠죠. 달러로 환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요 1180원이라는 환율인데 이거는 이제 시장 환율이죠. 외환 시장에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환율을 연간 평균한 수치가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온 1조 6,504억 달러를 한국의 2020년 인구 5,178만 명으로 나누면은 1인당 GNI 수치가 나오겠죠. 32,960달러. 32,960달러가 2020년에 GNI 1인당 GNI가 되겠죠. 자, 반면에 BPP로 계산한 계산 산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메뉴의 부분은 앞에 거 같고요. 두 번째 요 분모 부분이 여기가 824로 되어 있습니다. 824. 이건 보면은 PPP Conversion Factor International Doll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PPP 변환 환율이다 이거죠. 그리고 통화 단위를 인터내셔널 달러로 썼습니다. 이것은 환율을 조정을 했기 때문에 US 달러의 환율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의미에서 인터내셔널 달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와 환율
실질 환율하고의 조금 차이를 조정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2020년 GNI PPP는 2조 3,623억 달러라는 것이 한국의 GNI PPP가 되겠습니다. 네, 이 수치를 다시 여기 아까 봤던 인구로 나누면은 2020년 1인당 GNI PPP, 한국의 1인당 GNI PPP가 나오게 되겠죠. 45,620달러가 한국의 2020년 1인당 GNI PPP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국의 통화로 표시한 GNI 혹은 GDP의 총액을 이렇게 환율로 변환을 할 때 일반 시장 환율로 전환한 거하고 이 PPP 환율로 계산한 거에 의해서 마지막 결과들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이 824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 뭐 그 부분을 자세히 아시고자 하는 분은 요 5번째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린 GDP에서 설명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 요 보시면은 IMF도 그렇고 월드뱅크도 그렇고 OECD도 이 PPP 변환 환율을 다 매년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요 2020년 IMF는 834 요 수치가 되겠고요. 월드뱅크는 861 요 수치가 되겠죠. 또 OECD는 823 요 수치가 되겠습니다. 뭐 각 나라들별로 다 있죠. 일본은 101, 중국은 4.2. 이게 또 각 기관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막 그게 각 기관별로 PPP 각 나라의 물가라든지 환율을 조정할 때 참고로 하는 항목들이 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일반 시장 환율, 외환 시장에서의 환율하고 PPP 환율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죠. 2020년도 수치를 보면 이 월드뱅크의 수치입니다. 한국을 보면 시장 환율은 1180원이었죠. 근데 PPP 환율은 861원. 일본은 시장 환율이 106엔이었는데 PPP 환율은 102엔. 중국은 시장 환율이 6.9 위안이었는데 PPP 환율은 4.2. 미국은 같습니다. 미국 US 달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뭐 차이가 나면 안 되죠. 자, 이랬을 때 어떻습니까? 한국은 시장 환율하고 PPP 환율하고 0.7 정도 수준이고요. 일본은 0.9 정도 수준. 중국은 0.6 정도 수준. 뭐 거의 반이죠. 아까 보셨던 인도 같은 경우는 반이 아니라 뭐 0.23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시장 환율로 계산한 뭐 통계 수치가 맞느냐, PPP 수치로 계산한 것이 더 맞느냐, 어느 것이 맞다고 단정할 수가 없죠. 현 비즈니스 사회, 현 세계 사회에서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 환율을 하는 것이 맞겠죠. 해외에서 물건을 사오기 위해서는 외환시장의 환율로 교환을 해야 될 테니까. 하지만은 그 나라 내에서만 생활하는 생활 수준을 놓고 본다면은 오히려 PPP 환율이 더 정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자가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것은 시장 환율로 계산한 GDP라든지 GNI 수치가만 익숙해 있습니다만은 그거의 어떤 맹점, 보완해야 될 부분을 감안해서 최근에 많이 인용되고 있는 수치가 GNI PPP, GDP PPP라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하셔서 1인당 GNI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1인당 GNI 시장 환율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단지 여기서 아틀라스 메소드라는 방식이 여기 나오죠. 이게 어떻게 월드뱅크도 커런트 환율로 변환한 1인당 GNI 수치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대신에 이 아틀라스 방식으로 계산한 수치가 나와 있어서 이것을 인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 자체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틀라스 방식이라는 것은 여기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US 달러 환산 시 통계년도 직전 3년간의 평균 환율을 적용한 방식이다. 3년간의 환율을 평균한 수치다 이거죠. 시장 환율이라는 것은 2020년도에 매일 변화했던 것을 그야말로 연간 평균으로 한 수치가 되겠고, 요 아틀라스 방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20년 같으면은 그 한 해, 새해 전의 환율, 2019년, 18년, 17년의 평균 환율을 평균한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한국은 32,960달러로 27위가 되겠고요. 일본은 43,360달러로 23위, 미국은 64,530달러로 6위, 중국은 1,550달러로 64위. 1인당으로 했을 때 순위가 중국은 많이 내려가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을 1로 했을 때 일본은 1.2 정도가 되고요. 미국은 1.9 정도가 9배 정도 되죠. 중국은 한국의 0.3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국보다 1인당 GNI는 3.12배 많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볼까요? 보시다시피 중국은 1,550, 일본은 40,360, 한국은 32,960, 미국은 64,530 이렇게 되겠습니다. 2020년요. 역시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중국, 한국, 일본, 미국 이런 순서입니다. 중국하고 한국은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큰 추이의 변화는 없는데 역시 제일 큰 게 일본이죠. 이렇게 굴곡지게 해서 1인당 GNI에서 내려왔습니다. 하향이 됐어요. 한참 내려왔다가 최근에 와서 또 조금 올라갔다가 또 조금 내려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결국 시장 환율의 변화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높게 평가되던 2012년, 2010년경에서부터 해서 2012년, 11년까지는 1인당 GNI도 크게 높아졌다가 거의 49,000까지 갔었죠. 이 시점에 갔다가
미국하고 뭐 거의 근접을 했었죠. 다가 오히려 지금 환율이 계속 떨어져서 뭐 104행, 105행, 110행까지 내려갔을 때는 뭐 이렇게 1인당 GNI도 만큼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4만 달러 수준으로 가 있죠. 순위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 1위가 버뮤다입니다. 1인당 GNI에 있어서요. 버뮤다는 아마 생소한 이 지역이죠. 버뮤다는 것은 국가가 아니고 지역인데, 뭐 버뮤다 삼각주 이렇게 해가지고 해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그 지역인데, 조세 회피 지역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해외에서 어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적게 내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국적을 둔다든지 또 기업을 설치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뭐 그런 나라에 몇 나라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나라죠. 그래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많기 때문에 국적은 베무다입니다만 해외에서 벌어서 들어오는 수입이 많기 때문에 1위가 됐습니다. 11만 2240달러 1인당 GNI가요. 1인당 국민소득이. 그 다음이 스위스, 2위가 스위스, 3위가 룩셈부르크, 4위가 노르웨이, 5위가 아일랜드, 6위가 미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위가 사이먼 아일랜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베무다하고 비슷한 그런 경우겠죠. 8위 덴마크, 9위 아이슬란드, 10위가 카타르, 11위가 싱가포르,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핀란드, 홍콩, 오스트리아, 독일, 벨지움, 캐나다, 이스라엘, 뉴질랜드, 일본. 일본이 23위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UAE, 그 다음이 한국. 그 밑이 이탈리, 브루네이, 스페인 등은 한국보다 작고요. 중국은 64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이 GDP보다 GNI가 조금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고 그렇죠. 역시 해외에서 수입이 많아지는 곳은 GNI가 더 높아지는 경우가 많고 또 해외에서 거꾸로 투자를 많이 받은 지역, 그런 지역들은 GNI가 GDP보다 작아지죠. 돈이 그만큼 제외가 되니까요. 자, 이것도 UNSC 통계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유엔은 중국이 1160달러, 일본이 4770달러, 한국이 32,193달러, 미국은 64,310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GNI, 1인당 GNI PPP를 한번 보겠습니다. PPP는 조금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한국은 45,620으로서 26위였고 일본은 43,130으로 27위. 지금 한국이 26위고 일본이 27위입니다. X도 한국이 45,620이고 일본은 43,130입니다. 한국이 추월을 했죠. 2020년에. 자, 언제부터 추월했는지는 조금 이따가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64,610에서 10위가 되겠고요.
중국은 17,090, 그래서 72. 더 내려갔네요. 1인당 GNI보다. 그래서 한국을 1로 했을 때 일본은 0.94로 한국이 일본의 약 1.05배 많고요. 미국은 한국보다 1.41배 많고, 중국은 한국보다 0.37에 해당돼서 한국이 중국보다 2.66배 1인당 GNI PPP에서 더 많습니다. 1인당 총 국민소득, 총 1인당 국민소득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2.6배 많고 일본보다 1.05배 많습니다. 자, 오리지널 데이터 보겠습니다. 월드뱅크의 오리지널이죠. 중국이 17,090, 일본이 13,130, 한국이 15,620, 미국이 64,610. 그렇죠? 자, 언제부터 많아졌습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2019년 보시면은 일본이 44,260, 한국은 43,200. 2019년도까지는 일본이 높았네요. 그러니까는 2020년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역전이 됐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거죠. 자, 그래프로 볼까요? 지금 이 부분이죠. 2018년, 19년 거의 한국하고 일본하고 근사하게 있다가 2020년에 와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을 했습니다. 한국은 45,000달러, 일본은 43,000달러 추월했죠. 아마 향후로도 계속 추월한 상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1년, 22년 아마 이 지금 격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각 나라들 통계 수치들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또 달라진 부분들은 그때 가서도 팔로우를 하도록 하죠. 자, 순위도 한번 볼까요? 월드뱅크의 GNI per capita 1인당 GNI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1인당 GNI PPP고요. 이거는 현 시점 현재의 환율로 계산한 단지 아틀라스 방식으로 계산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미국은 64,006이고요. 일본은 41,360으로 23위, 한국은 32,960으로 27위, 중국은 1,550으로 64위였고요. 1위는 버뮤다, 2위가 스위스, 3위가 룩셈부르크, 그 다음에 아일랜드, 미국, 덴마크, 아이슬란드. 아까 총액하고 순위가 비슷하군요. 자, PPP에 있어서는 카타르가 1위군요. 카타르가. 역시 2위가 싱가포르, 3위가 버뮤다, 4위가 룩셈부르크, 그 다음이 보르네이가 7위고요. 그 다음에 UAE가 8위, 9위가 노르웨이, 10위가 미국 이랬습니다. 이 보시면은 GNI PPP의 1인당 GNI PPP에서는 이 카타르, 그 다음에 보르네이, UAE 이 산유국들이 많죠. 이 산유국들은 물가를 지극히 낮게 가져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석유 판매로 얻은 국가 수익을 국민들한테 환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차원에서 공공요금들이 엄청 무료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싸게 책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외 일반 물가도 지극히 세율을 낮게 해서 싸게 됩니다. 따라서
요 GNI PPP로 했을 때는 산유국들이 상위를 차지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상 보신 것은 월드뱅크의 GNI 수치가 되겠고요. 지금부터는 OECD의 GNI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OECD는 PPP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에도 그냥 뭐 이런 GNI 1인당 GNI 수치가 나와 있는 것도 다 PPP 자료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current, 그러니까 현재 시장 환율로 계산한 통계 자료는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칼럼에서도 GNI 혹은 1인당 GNI도 다 PPP 자료로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OECD는 아시다시피 회원국 단체죠. 그래서 회원국이 38개 회원국이고 또 주요 파트너들이 있습니다만은 5개 주요 파트너의 통계 자료가 매달 분기별로 통계 자료가 발표가 됩니다. 자, 자료를 한번 들어가서 보시죠. 자, OECD의 GNI 총액 자료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자료가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PPP 통계 자료가 되겠고요. 우선 한국은 2조 3,623억 달러로 7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게 어떻게 자료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2020년도 자료는. 그래서 이 자료에는 생략을 했고요. 그 다음 미국은 21조 2,866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위가 되겠고요. 중국도 2020년 자료가 없습니다. 2018년부터 OECD 자료에는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보다 약 9.01배, 9배 정도 GNI 총액 수치가 많습니다. 오리지널 자료 보시겠습니다. 한국은 2조 3,623억 달러, 미국은 21조 2,866억 달러로 되어 있고요. 일본은 2020년도 자료가 없고 중국은 2018년부터 자료가 비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도 보시면은 밑에 게 한국입니다. 한국, 일본, 요게 중국, 여기까지가 중국이죠. 맨 위가 미국 이런 순서인데 한국하고 일본은 밑에서 이렇게 쭉 평행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역시 중국이 미국을 맹렬하게 추격을 해가고 있는데 요 2017년으로부터는 거의 비슷해졌고요. 아마 2018년은 추월을 통계 자료가 있으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차이가 벌어져 있지 않을까. 월드뱅크의 통계 수치를 보면은 중국은 24조였고 미국은 21조였죠. 지금 OECD도 21조인 걸 감안하면은 아마 통계 자료가 있으면은 중국도 24조 정도까지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순위도 GNI, OECD의 GNI PPP 자료가 되겠습니다. 미국이
21조, 한국이 2조 3천, 그죠? 그 외 독일이 4조 6천, 독일이 2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3위, 4조 2천. 마찬가지로 월드뱅크에서도 보시다시피 PPP에 있어서는 총액입니다만은 러시아가 많이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영국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프랑스, 영국, 그 다음에 이태리, 그 다음이 한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멕시코, 스페인, 캐나다가 10위가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OECD의 GDP PPP가 되겠습니다. 수치가 지금 중국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수치 보시면은 21조 3,700 정도인데 GNI는 21조 2,860이죠. 이게 GDP보다 GNI가 약간 작은 거죠. 외국에서 벌어오는 것보다 벌어오는 것이 더 작다는 거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이 생산하는 것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국은 보시죠. GDP는 22조 2조 2천이었는데 GNI는 2조 3천이죠. 그래서 국내에서 외국에서 벌어오는 돈이 더 많다는 거죠.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것보다 그런 의미 부여가 되겠습니다. 자, 1인당 GNI PPP 자료도 한번 보겠습니다. 1인당 GNI PPP 한국은 45,622달러 그래서 20이고요. 미국은 64,475달러로 6위가 되겠습니다. 역시 일본하고 중국은 자료가 등재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오리지널 보시면은 한국은 45,000, 미국은 64,000, 일본, 중국은 없고요. 이 그래프도 보시면은 중국은 오다가 그쳤죠. 여기 2017년까지 있고 2018년부터 자료가 없고요. 보라색이 한국, 푸른색이 일본, 붉은색이 미국인데 그 다음에 가운데 까만색이 있죠. 까만색은 OECD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OECD 평균하고 일본하고 비슷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일본이 OECD 평균보다 밑으로 내려왔죠. 이 부분부터 아마 지금도 OECD 평균보다 조금 낮고요. 오히려 한국은 OECD 평균보다 조금 올라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OECD 평균도 다 나와 있지가 않군요. 1인당 GDP에서는 한국이 OECD 평균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자, 각 국별 순위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GNI 총액하고 GNI 1인당 PPP, GNI 총액 PPP하고 1인당 GNI PPP하고를 비교해 봅니다. 순위를 보시면 총액에서 미국이 1위였고 한국이 7위였죠. 1인당에서는 미국이 6위, 한국이 20위입니다. 1인당 GNI PPP에서는 싱가포르이 1위네요. 싱가포르이, 그 다음에 룩셈부르크 2위, 그 다음에 아일랜드 3위,
스위스가 4위, 그 다음에 노르웨이가 5위, 여기가 미국, 7위가 홍콩, 8위가 덴마크, 9위가 네덜란드, 10위가 스웨덴. 북구의 소위 유럽 국가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참고를 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이 GNI에 대해서 월드뱅크와 OECD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좀 자세히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은 그래서 월드뱅크 자료하고 OECD 자료하고 2020년도 자료만 놓고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 보시다시피 이 월드뱅크는 2020년도에 GNI 총액 그 자체는 2조 3,623억 달러였죠. 근데 OECD도 2조 3,623억 달러. 어떻게 수치가 같습니다. 공교롭게. 자, 미국을 한번 보죠. 미국은 21조 2,866억 달러 총액, GNI 총액입니다. PPP입니다. 수치가. OECD도 21조 2,866억 달러. 이렇게 꼭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 다른 GDP 등의 통계에서는 거의 없었는데 이 GNI, PPP 통계에서는 수치가 동일합니다. 아마 어느 쪽이 인용을 한 것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1인당 GNI, PPP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 45,620달러. 월드뱅크에서요. 월드뱅크에서. OECD도 45,622달러. 여기는 2달러 차이가 났네요. OECD가 2달러 더 많았습니다. 미국은요. 미국은 월드뱅크는 64,610달러. OECD는 64,475달러. 이거는 월드뱅크가 조금 더 많네요. 한국은 OECD가 2달러 많았는데 미국은 월드뱅크가 약 120달러 정도 더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하고 중국은 없었기 때문에 OECD는 생략하고 월드뱅크는 43,130달러 27이고요. 중국은 17,090달러 72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신 것이 GNI에 있어서 한국, 일본, 미국, 중국의 세부적인 데이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칼럼의 메인 테마인 한국은 일본을 추월하였는가로 돌아가서 어땠습니까? 보셨듯이 GNI 국민 총소득 측면에서는 역시 GNI 총액에 있어서는 일본이 한국보다 아직 많이 앞서 있고요. 단지 GNI 1인당 GNI PPP에 있어서 한국이 2020년도에 일본을 추월하였습니다. 아마 2020년도에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만은 향후로도 추월이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전망이 되고요.
국민 총소득 부분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이번 시간도 긴 시간이 되었습니다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역, 한 국가에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인 교역을 가지고 한번 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수출량, 수입량, 또 수출 수입의 어떤 수지, 무역 수지 등을 가지고 한국, 일본, 또 미국, 중국을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